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3월 23일에 열린 KB 바둑리그 13라운드 신진서 구단과 심재익 7단의 대국인데요. 신진서 구단이 흑이었고 심재익 7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흑을 잡은 신진서 구단 과연 1인자의 면모를 압도적으로 보여주었을지 대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목, 양소목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심재익 7단도 화점 소목으로 시작을 했고, 자, 여기서 이제 우상기 쪽을 눈목자로 굳혀가는데, 이제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바둑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열린 소목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의 귀 쪽과 마주보는 소목 쪽을 굳혀가는 게 거의 정설처럼 두어졌어요. 최근에도 많이 두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이렇게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면은 나쁘지 않은 포석이다. 이제 3, 40년 전에는 인공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열린 소목을 남겨두고 두는 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곳을 두든 아니면 이곳을 두든 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으로 포석을 짜갈 수 있습니다. 자, 신진서우단 우상기 쪽을 굳혀갔고요. 자, 이렇게 심재익 7단도 그냥 굳혀가면서 무난하게 두어가고 있죠. 자, 걸쳐가니까 이곳을 한 칸 걸쳐가는데 한 칸 높은 걸침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양 자체도 붙이고 둘 때 흙이 지키면 백이 자연스럽게 벌리면서 이도를 협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조금 좋다,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많이 알아두었었는데, 신진서 구단 여의치 않고 양걸침을 해갔고요. 자, 붙이니까 젖히고 넣을 때 이곳을 다시 한번 붙여갑니다. 자, 여기서 백의 선택은 실전처럼 붙이는 수와 이곳을 잇는 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으면 이제 벌려갔을 때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백은 다시 한번 아래쪽 흑돌 4점을 공격하면서 충분히 두어갈 수 있는 변화긴 하지만 심재익 7단의 선택은 일단은 붙여갔고요. 하나 찔러두고 젖히고 단수 치는 수까지는 외길 수순이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좌하기 쪽에 정석 형태만 보자면 흑이 이어주고 백도 벌리는 것까지가 하나의 기본 정석 형태인데, 흑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저 좌상기 쪽에 백돌 3점과 이 벌리는 간격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좌하기는 정석 그 자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포석 자체에서 백의 모양이 좌변 쪽 모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 일단은 좌상기 먼저 띄워두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의 선택은 그냥 좌상기 기준으로 정석으로 벌려두던가 아니면 실전처럼 잡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잡는 수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벌리는 수 자체로 좌변 쪽의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수도 굉장히 좋은 수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심재익 7단의 선택은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끊어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좌변 쪽을 오히려 먼저 흑이 침투를 하고 있죠. 자, 모양 좋게 눈목자로 벌려갈 때 하나 교환을 해두고, 자, 백도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해두고 연결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바둑 완전 고수 기력이 아니라 초보자분들이 그냥 연결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나중에 들여다본다면은 이 한 점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곳을 받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을 읽고 한 점을 버리고 상변 쪽을 또 키워갈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둑에서 항상 수순이 중요한데, 먼저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은 내 한 점을 끊어 잡히기가 좀 좋지가 않죠. 이 상황에서 백이 이곳을 지키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환을 하는 게 정확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교환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끊어서 조금 뒷맛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민한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두니까 지켜두고요. 흑도 이제 벌려두면서 좌변 쪽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서로 무난무난한 포석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백이 어깨 짚어가고 눌러두면서 어쨌든 살려주기는 했지만 백도 두텁게 바깥쪽 세력을 쌓아두었고, 요 교환까지 하고 이제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 물론 넘어가는 자리 굉장히 크지만 지금은 하변 쪽을 먼저 다가가면서 이 흑도를 공격하는 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심재익 7단의 선택은 넘어가는 수를 막아주는 수였고요. 자, 들어갈 때 하나 단수 쳐두고, 자, 이곳을 밀어가니까 네, 막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벌려두게 되면서 이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좌변 쪽에서 선수로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 백의 세력이 두텁긴 하지만 발빠르게 좌변, 좌상 그리고 하변까지 두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뜻이고요. 자, 이제 백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한 두터움을 얻긴 했지만 전체적인 실리 균형은 흑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재익 7단도 이곳을 일단 벌려가면서 집으로 따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수도 물론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인공지능은 여기 호구치는 수가 엄청나게 두텁다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자, 밀어 올리면 맞고, 예를 들어서 흙이 사라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쪽을 벌려가면서 확실하게 집으로 조금이나마 득을 보고 두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이곳을 먼저 두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신진서 구단이 좌상 쪽을 막아두었고요. 자, 이제는 네, 백이 다시 한번 우변 쪽을 두어가는데 하나 교환을 해두고, 네, 흑도 아래쪽 우하 쪽이죠. 우하 쪽으로 벌려가면서 서로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흑도를 압박을 하는데요. 자, 백이 호구 치고 살려주게 된 것과 흑이 이곳을 막아두고 호구 쳤을 때 살아두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흑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살아둘 이유가 없겠죠. 당연히 신진서 구단 밀어 올리면서 반발을 하고요. 자, 여기서 막고 늘게 되면서 바둑이 흑 쪽으로 조금 기울게 되는데요. 자, 이 수로는 막은 수로는 살짝 느슨한 감이 있지만 날일자로 받아두면서 여전히 흑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수를 잡고 다른 곳을 줄 수 있다면 여전히 팽팽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고 흑이 이런 자리를 나오자고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수가 조금 정수였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흑이 끼어갔을 때 당연히 막는 수는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지만, 뭐 때려낼 수도 있고요. 두 점이 어쨌든 잡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선수를 잡고 백의 모양을 안정시킨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변 쪽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큰 자리를 두었다면은 두 점이 잡히기는 했지만 백도 워낙 두텁게 살아둔 선수를 잡고 살아둔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의 심리상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힌다는 거를 좀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재익 7단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는데, 자, 신진서 구단이 딱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끊어가는 수가 좋았어요. 자, 이게 이 부분에서 별게 없어 보이지만 이 끊는 수로 인해서 백이 지킬 수밖에 없고요. 늘고 도망가게 되니까 이제 보시면 좌변 쪽을 지켜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찝는 수도 선수가 돼서 한 집 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있는 수도 선수가 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끊어가고 느는 순간 신진서 구단이 조금은 포석 단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기분 좋게 선수 활용하고 이곳을 딱 지켜두게 돼서는, 자, 물론 백이 중앙 쪽 흑 두 점을 압박을 해가지만 잡힐 돌이 아니에요. 네, 신진서 구단 바로 밀고 나오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요. 자, 이 교환이 아주 기민한 교환이 되어 있죠. 나오면 나올 때 끊어도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재익 7단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치받아서 지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은 이 자리도 선수가 되고 찝는 수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태예요. 돌이 한 번 더 왔더라도. 그래서 시원하게 중앙 쪽을 빵따냄 하는 순간 바둑 집 차이는 지금 10집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짜 사소해 보이지만 여기를 한번 끊긴 순간 바둑이 급격하게 흑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굉장히 좀 신기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때려내게 돼서 신진서 구단이 굉장히 기분 좋은 중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요. 자, 좌변 쪽은 공략을 하지만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붙여도 한 집 내는 수랑 맛보기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살아있는 형태고요. 자, 살아두게 되니까
이제 7단도 조금 깊숙이 들어가고도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를 압박하면서 이런 식으로 씌우게 된다면 이 지금 좌상부터 나온 백대마가 확실하지 않고, 보시면은 이렇게 끼워가는 약점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깊숙한 침투는 성립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깎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신진서 구단 두텁게 중앙 쪽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자, 상변 쪽은 어느 정도 깨졌지만 계속해서 빵 따냄 이후에 두터운 흑마를 보이면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집 줄 거 다 주더라도 흙이 워낙 좋은 형태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 밭전자 흑마가 조금 약했기 때문에 째고 나오게 되면서 심재익 7단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요. 자, 막고 싶지만 막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장문을 씌워도 한 점을 잡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차단을 한다면 이 귀 쪽이 다 떨어지게 돼서 바둑은 끝이 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심재익 7단 어쩔 수 없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차단이 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계속해서 흙이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결국에 이런 식으로 패 모양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패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어도 백이 굉장히 불리한 형태인데 지금 패까지 나게 돼서는 백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바둑이 되었고요. 자, 패싸움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때리고 패싸움이 쭉쭉 진행이 되는데 이곳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늘더라도 패싸움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패감을 쓰고 흑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들이 끝내기까지 하면서 다 패감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심재익 7단이 마지막 각으로 이곳을 막고 상변 쪽을 잡혀주면서 마지막 반전을 꾀하는데, 반전을 꾀할 만한 곳이 이제 중앙 흑대마를 뭐 잡던지 공격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공격 자체가 쉬운 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금 당장 돌을 거두기엔 아쉬워서 몇 수 더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신진서 구단이 완벽하게 호구까지 치면서 두텁게 중앙돌마저 안정을 취해서는 깔끔하게 승리를 했던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국 이 막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신진서 구단이 이 상대방의 순간적으로 약한 부분이 보이자마자 바로 끊어가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그 행마의 흐름을 타고 중앙 쪽마저 두텁게 정리를 하고 조금 쉽게 판을 정리했던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바둑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쉽게 전투 한번, 큰 전투 한번 없이 이겨간다는 게 그 사람의 실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확실히 1인자다운 그런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는 판이었고, 심재익 7단으로서는 너무 강자, 오랫동안 지금 몇 년째 1인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신진서 구단을 맞이해서 자기 대국도 거의 못 보여주고 자기 스타일을 못 보여주고 아쉽게 패배한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빠르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